다음 날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맞춤 가구 시공 현장입니다. 이곳은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된 주방 중심의 맞춤 가구가 설치 중입니다. 포켓 폴딩을 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닫히고 사용하실 때는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도어가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도면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다른 가구 설치 현장과 다르게 맞춤 가구는 시공 첫날부터 가구를 설계한 디자이너가 현장에 상주하는데요. 생각보다 가구 설치가 복잡해서 실수 없는 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네.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 미리 체크를 같이 하고요. 그 추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계속 중간에 체크를 해야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설계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싱크대 양쪽에 천장 높이와 같은 키 큰 장을 설치해 수납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렇게 생활 스타일에 맞춰 내게 필요한 기능을 넣는 것이 맞춤 가구의 장점입니다. 전기가 앞이지? 응? 전기 아니 밑으로 끄자 전기. 맞춤 가구는 기성 가구보다 무겁고 크기도 커서 육체 노동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작업하는 것이 폴딩 포켓 도어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하네요. 포켓 폴딩 도어가 이게 이탈하지 않게끔 레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문이 열고 닫히고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혹시나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을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제 문을 만들 차례인데요. 문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고장이 잦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네요. 요즘은 개수대 부분에 이렇게 문을 달아 밖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방 트렌드라고 합니다. 하하, 문을 닫자 감쪽같이 싱크대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조리대 상판을 얹는 작업. 세라믹 무게만 해도 무려 100kg. 성인 남성 3명이 겨우 들어 옮깁니다. 운반하면서 깨질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조금만 걸려도 이게 깨져버리니까 특히나 조심하는 게 이 일입니다. 특히 일이 많은 설치 첫날.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이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날 다시 시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맞춤 가구는 기성 가구와 달리 설치 과정이 복잡하고 규격화돼 나온 부품들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맞춤 가구는 이제 저희가 임의대로 사이즈를 변경해서 하다 보면 이런 기성품들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현장에서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품을 만들어서 임의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세라믹 상판 사이즈에 좀 문제가 있어 절단이 결정됐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1cm 정도 잘라 크기를 맞추는데요. 사이즈가 조금만 달라도 문제가 생겨 오차가 없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자르면 자른 면도 좀 깨끗이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세라믹은 다양한 재료를 넣어 돌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작은 충격에도 금방 깨질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잘라야 합니다. 작업자가 세라믹 가루를 따로 모읍니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실리콘 쏠 때 좀 조색을 하려고 가루가 이제 똑같은 상판을 잘라서 나온 가루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실리콘이랑 같이 섞어서 쓰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좀 모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단한 세라믹을 벽에 붙여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잘 맞을까요?
네, 이번에는 오차 없이 깔끔하게 딱 맞았습니다. 최근엔 인조 대리석보다 세라믹이 인기라고 합니다. 인조 대리석은 사실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나고, 모양이 아무리 똑같고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도 이제 돌무비 풍기는 느낌을 낼 수는 없으니까 좀 가격이 나가도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춤 가구 시공 작업자들은 현장 특성상 전기 작업부터 조명 작업까지 못하는 게 없어야 한다는데요. 해수대 설치까지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흔하지 않은 블랙 컬러의 싱크대에 무늬목을 포인트 주어서 인테리어 특색을 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맞춤 가구를 주문한 집주인이 가구를 확인하러 왔는데요. 꼼꼼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평상시에는 설거지 안 했을 땐 닫아놓고 설거지 해놓고 깔끔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기성품들 지금 집에 있는 것들이 낮아서 저는 홍보도 크고 다 크니까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가 키가 크시니까 높이가 좋은 것 같아요. 높아서 낮으면 허리 아프고 그런데 약간 바 느낌처럼, 아일랜드니까 바 느낌처럼 될 수 있어서 오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허리가 아프거나 뭐 요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높이에 맞췄고, 이 가구 안에 제가 모든 것들을 적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근데 더불어서 디자인까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어떻게 둘러보셔서 마음이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 중 하나가 조명이라는데요. 싱크대뿐 아니라 장롱, 수납장 등 다양한 가구에 조명을 매립해 설치하는데 은은한 간접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주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그 천장까지 가구가 다 차 있어요. 보통의 기성 가구들은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천장 부분들을 뭐 서라운드 처리라고 해서 판넬로 막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장까지 모두 도어가 있는 가구 형태로 만들었고 벽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집 전체가 블랙 계열이나 진그레이 계열, 그 집 외관 자체도 이제 어두운 색깔을 같이 썼기 때문에 컬러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고제 느낌이 나는 무늬목이 바 테이블처럼 포인트가 되는 게 이 가구의 전체 그림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벽 판넬이나 인테리어 판넬처럼 보이지만 열었을 때 내부가 모두 쓰임새 있게 수납이 가능한 얕은 장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공간이나 이제 로스가 하나도 없게끔 이 안쪽도 모두 수납이거든요. 주문 제작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공간까지도 모두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왕에 이 나무가 포인트가 된다면 조명까지 넣어서 조금 분위기, 저녁에 이제 분위기 있게 홈파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냥 주방이 아니라 홈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주방을 갖고 싶어들 하세요. 어떤 주방이든 간에 뭐 저희가 시공한 제품들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좀 오랜 기간 예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한 맞춤 전문 소파 매장. 이곳은 소파의 원단부터 색깔, 쿠션의 강도, 크기, 모양까지 모두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전문 매장입니다. 의자가 좀 높이가 좀 낮은 감이 있거든요. 엄마가 앉았을 때 이거를 좀 더 높여주실 수 있나요? 이 다리 높이도 네. 저희가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약 한 12cm 정도 되는데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다리 높이라든지 네. 이 좌방석의 이제 하드한 느낌이라든지 이걸 다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뿐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요소를 추가한 소파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머님 소파를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들려봤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소파를 너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이 발통 높이는 저게 원래는 기존이 어머님이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단단하게 저희가 제작을 해드릴 거고요. 예,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고. 맞춤 소파의 장점은 일단 내가 앉았을 때 편안함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 댁에 어느 사이즈라든지 뭐 좀 원하는 사이즈로 내가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나만의 소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경기도 용인시 맞춤 전문 소파 공장. 한 작업자가 대형 나무판을 분주히 옮기는 이곳은 소파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을 만드는 목공실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사용되는데 무게와 강도에 따라 사용되는 부위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자작나무는 이제 힘반이 받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프러스는 결합하는 부분에 피스를 조였을 때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소파 3개를 만들 동안 맞춤 소파는 하나밖에 못 만들 정도로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간다고 하네요. 목재만 10매까지 자를 수도 있고 하판도 10매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주문형이 들어오면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네네, 손이 많이 가요. 한꺼번에 10개 자르면 일이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문형은 사이즈가 소비자 원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크기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건 효율이 높아 작업 속도가 빠른 반면 맞춤 소파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라 생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존 소파는 좀 빠른데 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내도록 하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더 빠를 수가 없어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힘들죠. 일이 많죠. 한꺼번에 갖다 대고 박으면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그 시각 공장 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소파에 많이 이용되는 고가의 이탈리아산 소가죽입니다. 오늘 들어온 가죽 양만도 6톤 정도 되는데요. 가격으로 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팔레트에 한 1톤 정도씩 되죠? 한 100장 들어있어요, 가죽. 한 팔레트당 100장씩이요? 대략 한 100장에서 110장 사이. 가죽이 도착하자마자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상자를 열어 가죽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바로 판에 걸어 놓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구김 방지도 하기 위해서 하고 재단할 때 쫙 펴진 상태니까 기스가 더 눈에 잘 띄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접힌 상태로 오래 보관하면 고가의 가죽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 항상 가죽은 도착과 동시에 널어서 주름을 펴준다고 합니다.